자취방. 제가 자취방에 생활할 때 생긴 일입니다. 그 자취방을 들어간 건 2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막장으로 살았지만 고3 때 그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나름 괜찮게 들어간 학교였습니다. MT다 뭐다 해서 형들이랑 친하게 지냈고, 형들은 한결같이 남자 인생은 군대 갔다 오면 끝이야.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놀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학점 챙기면 되는 거야. 군대 갔다 오면 놀고 싶어도 놀 사람도 없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동기들이랑 정말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성적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때 저의 별명은 F4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플라워4, 꽃미남 뭐 이렇게 알겠지만요. 이건 1학기 성적에 F4개, 2학기 성적 F4개가 되면서 얻게 된 별명이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술 먹고 집에 와서 집 근처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하게 되니 공부가 되질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핑곗거리지만요. 아무튼 2학년 1학기 땐 겨우 학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고 3개면 퇴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숨겨둔 성적표를 아버지께서 보시고 일어났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대학까지 보내줬건만 까딱하다가는 퇴학 맞을 위기에 처한 저를 보시고는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안 죽은 게 용했습니다. 저는 엄청 혼나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놈이었던 저는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얻어맞았습니다. 아버진 결국 고심 끝에 대학교 번방의 자취방에 절 유배를 보내버렸고, 그게 제가 2학년 2학기 때 자취방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 자취방의 인상은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방 한 칸에 화장실, 그리고 좁은 베란다, 겨우 내 방 크기만한 조그마한 곳이었지만 평소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저에게는 아담해서 좋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켠에 걸려있는 전신 거울은 뭔가 좀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방엔 옷장, 전신 거울, TV, 책상, 침대,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컴퓨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있을 건 다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공부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하고 있던 게임도 현찰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정리하니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그냥 오토를 돌려놨습니다. 오토도 잘만 돌리면 용돈벌이로는 꽤 쏠쏠하거든요. 자취방에 들어가고 2주 정도는 괜찮게 생활했습니다. 가끔 친구들 불러서 자취방에서 소주도 먹고 학교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오토도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건은 자취방 들어가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 갔다가 애들이랑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고 자취방에 들어갔는데요. 자취방은 전신 거울 때문에 좀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컴퓨터엔 오토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저는 다음 날에 9시 수업이 있는데 레포트를 쓰지 못한 저는 밤을 새는 것보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레포트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녁 먹고 9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은 새벽 4시로 맞춰놨고요. 물론 오토는 켜놓은 채로요.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화장실 물 떨어지는 소린가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도 잘 돌아가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돼서 저는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아참,
여기서 자취방 방 구조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저희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몸을 90도로 꺾으면 방이 있습니다. 침대랑 컴퓨터 책상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침대에 누우면 머리 옆으로 책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책상 끄트머리에 컴퓨터가 있고 전신 거울은 제 머리와 컴퓨터 사이 맞은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제 머리와 컴퓨터 그리고 전신 거울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했죠. 잠이 깨고 나니까 소리보단 오토가 잘 돌아가는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잠도 덜 깨서 비몽사몽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신 거울을 봤는데 방이 좁다 보니까 전신 거울에 방이 다 비치거든요. 저는 그 전신 거울을 통해서 오토가 돌아가는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니터는 켜져 있는데 그 앞에 뭔가 가리고 있더라고요. 옆으로는 빛은 퍼지는데 모니터 화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뭐지?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고개를 돌리면 모니터는 안 보이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하고서 컴퓨터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손으로 책상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저 미친 여자가 책상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3초에서 4초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요. 잠도 덜 깨서 비몽사몽인데다 이런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4초 정도 지나니까 정신이 퍼뜩 들면서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손은 계속 책상을 치고 있었고요. 저도 고개를 돌린 상태여서 저랑 그 여자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여자가 긴 생머리라고 했었잖아요. 앞머리도 길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눈이 엄청 컸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눈꺼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엄청 일그러져 있었고 얼굴 전체에 고통스러운 듯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책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다시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위에 눌린 건가 했는데요. 몸이 움직이는 걸로 봐선 가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저 여자 언제 없어지는 거야 하고 이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책상을 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요. 제가 누운 자리에서 컴퓨터까지는 거리가 1m 5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저의 옆에서 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끄트머리랑 제가 누운 자리랑 간격이 한 30cm 정도 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TV 같은 데서 무서운 거 하면 그런 장면 엄청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고 비명 지르면서 갑자기 기절하는 거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그 여자가 저를 해코지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절하기는커녕 정신은 더욱더 또렷해졌고요. 아무튼 그 상황이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끔 감고 있고 그 여자는 저의 바로 옆에서 미친듯이 책상을 치고 있고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10분 정도 상황이 지속되니까 무섭긴 엄청 무서운데 왠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눈을 떴다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 얼굴이 바로 제 앞에 있었거든요. 조금 비스듬하게요. 얼굴은 엄청 찌푸러져 있는데 입은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렸을 적 들었던 빨간 마스크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그 여자 몸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책상을 미친 듯이 치고 있고요. 목만 길어져서 제 얼굴 바로 옆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눈을 감았고 그 여자는 1시간 정도 책상을 치다가 새벽 4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울리니까 갑자기 책상 치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그 후로도 1시간 정도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